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거짓 없는 참된 마음, 진심이라고 하죠. 안철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캠프 이름을 진심캠프라고 지었는데요. 대선 후보 모두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라는 수사를 써가면서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죠. 문제는 현실 정치판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또 대통합을 이루겠다면서 상대 진영의 핵심 인사를 빼가기에 바쁩니다. 국감을 틈타서는 상대 후보를 흠집내려고 하고 있죠. 국민을 향한 진심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요? 한 주간의 이슈를 만나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새누리당의 내분, 송호창 의원의 안철수 캠프 합류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일단 봉합됐지만 SNS를 달궜던 가장 큰 이슈는 김종인, 이한구, 안대희, 한광옥 등이 대립각을 세운 박근혜 캠프의 내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래 가지고 박근혜가 말하는 국민 대통합이 되겠나? 쇄신과 혁신은 선거철에 되고 보자식 임기응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등 비아냥거리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을 알고 있기에 쇄신과 화합을 같이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등의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 안철수 캠프에 합류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기회주의의 모범이다. 안 후보에게도 문 후보에게도 누가 되는 행동이며 송 의원 본인은 이게 평생의 꼬리표가 될 것이다 라는 등의 비판적 시선이 많았지만 이왕 간 거 안철수 후보를 도우면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등의 기대도 표출됐습니다. 구미 불산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수가 아니라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다. 초기 대처 미흡으로 대재앙을 불렀다. 제발 위기의식 좀 가지고 신속히 대응하자는 등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 일색이었습니다. 북한 병사의 귀순과 관련한 군의 경계 실패와 허위 보고도 빠질 수 없는 이슈였습니다. 수류탄이라도 던졌으면 어쩔 뻔했나 수십 명 떼죽음이다. 한국군 부대 앞마당이 인민군 놀이터가 되겠다. 장병들이여 당신들이 졸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대통령 일가가 연루되는 것을 우려해 실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 변호인 월급까지 세금으로 줘야 하나? 내곡동 특검 제대로 해야 할 이유가 확실해졌다는 등 성토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김장훈 싸이 극적 화해, 대법관 후보의 김소영 대전고법 부장판사 제청, 새누리 공동선대위원장의 김용준 전 헌재소장 임명, 기준금리 연 2.75%로 인하 등의 뉴스가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은 3년 내 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가야만 하는 현실, 사회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대 마야인들이 숭배했던 신부터 그들의 생활 모습까지 미지의 문명 마야의 숨결을 느끼는 전시회가 있다고 합니다. 박홍규 PD가 다녀왔습니다. 태양의 문명 마야를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관 특별 전시실에서 마야 2012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멕시코, 한국 과테말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으며 멕시코, 과테말라 양국의 마야 유물 2,000여 점이 전시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마야 문명전이고요. 특히 과테말라, 멕시코 두 나라의 유물이 함께 전시된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유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인물상 진열장에는 공을 놓고 서 있는 목 없는 선수상이 관람객의 눈길을 끕니다. 마야인들이 즐겼다는 원시 축구의 일종인 피찰 경기에서 승부에 진 선수들은 목이 베어져 신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고대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3,000년 동안 번성했던 마야 문명은 스페인이 침략한 후 한순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금속과 바퀴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기념비적인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마야인은 삶과 죽음 그리고 시간을 예민한 눈으로 성찰했습니다. 금성의 움직임으로부터 전쟁을 계획하고 기륭을 예상했으며 어떠한 도구도 없이 천체를 정밀하게 관측해 근대 이전 가장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마야 문명이 굉장히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전시회에 와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마야인들에게 종교는 삶을 이끄는 권력,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야인들이 태양신으로 모셨던 킨, 삶의 창조자로 믿었던 태양신은 마야의 주요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창몰 위에는 사람의 심장이나 내장을 바쳤습니다. 저 상의 위쪽에는 접시와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요. 저 위에 인간의 장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인신공양의 풍속이 성행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비하고 화려한 문명을 이룬 뒤 갑자기 몰락해 역사 속 전설처럼 기억되는 마야 문명을 어렴풋하게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작은 골프공이 지적 장애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사회 적응을 도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성민수 PD가 전합니다. 한 골프 선수가 멋지게 티샷을 날리고 안정적인 마무리로 경기를 마칩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천성 지적 장애인 박지환 군은 골프를 통해서 많은 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기 표현을 잘 할 줄 알고요.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양보할 줄 알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8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 72 드림듀스 골프 코스에서는 서울시와 대한지적장애인 골프협회가 주최하는 제2회 D컵스 지적장애인 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93명이 한자리에 모여 골프 실력을 겨뤘습니다. 참가한 선수들은 대한골프협회 국가대표와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프로선수 52명과 이경필 전 프로야구 선수, 개그맨 김은우 씨 등 연예인으로 구성된 조력자들과 함께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회 방식은 조력자 1명과 선수 1명이 한 팀이 되어 진행하는 포스암 방식의 드림리그와 혼자 경기가 가능한 선수들이 출전하는 스트로크 방식의 컵스리그로 진행됐습니다. 경기장 옆에 있는 잔디 타석과 주차장에서는 골프를 처음 접한 초보자들을 위해 고무공으로 진행된 이벤트 리그도 열렸습니다. 본인 빈 쓰여 트이는 거 했어요. 이거 재밌어요. 이번 대회는 선수 선발이 목적이 아니라 골프를 통해서 지적 장애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지적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스포츠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프를 함으로써 집중력을 키울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골프공 하나로 자신감을 가진 지적 장애인들. 골프가 지적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 바로 한글이죠. 한글이 제3국 문맹 퇴치에 앞장서고 있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명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솔로몬 군도의 한 중학교 수업 시간. 선생님이 한글로 쓴 교과서를 들고 설명을 하자 학생들이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교과서를 들여다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아닌데 글자는 한글입니다. 서울대 인문정보연구소가 솔로몬 군도의 과달까날주, 말라이따주의 토착어를 시작으로 한글 표기법 보급에 나섰습니다. 2008년 사단법인 훈민정음학회가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을 수출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글이 제3국 문맹 퇴치에 앞장서고 있지만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찌아찌아족의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은 재정난의 문제로 지난 8월 7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두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발자 이호영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해외 한글 보급이 처음부터 녹록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는 700여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종족들은 독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 부족이 한국과 손잡고서 독립을 하겠다 막 그렇게 하면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솔로몬 군도 문맹 퇴치 프로그램도 여전히 재정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교과서 개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민간 투자자를 찾아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한글 보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손을 떼버리면 글을 읽지 못하면 교육을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다든가 막노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밖에 없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평가받는 한글. 제2의 찌아찌아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신문 명희진입니다.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을 만나봅니다. 임기 후반 역점 사업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을 강조했는데요. 그 배경 함께 들어보시죠. 선거 때 무상급식 공약을 했잖아요. 당 차원에서도 하고 저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이 됐죠. 그래서 2010년도 선거 끝나고 나서 2기 구청장 취임하자마자 어떻든 그게 이제 쟁점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상당히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었죠. 2008년을 경과하면서 2009년도부터 사실 예산 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복지를 둘러싼 어떤 전 국가적인 논란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최소한 아주 곤궁하게 또 굉장히 위기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잘 해라. 이런 어떤 명령이다. 이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결국 이런 정치도 그렇고 이런 행정도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분주한 그런 시절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을 뿌리 내리는데 상당히 이제 선도적인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가 이제 도시농업을 첫 출발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취임하고 나서 더 이제 가속화가 된 거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이후에 또 언론에 또 상당히 더 크게 부각이 됐고, 그래서 우리 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각광을 받게 됐다. 그 여유로운 삶이라 그럴까,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또 자연과 이렇게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갈망하는 어떤 현대 도시민들의 트렌드가 반영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구의 어떤 외부의 큰 변화를 그래도 잘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5차 보금자리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고덕 업무상업지구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 지하철 9호선을 연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요구였어요. 주민들의 요구였고 5차 보금자리를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제일 큰 전제 조건이었단 말이죠. 국토해양부가 그걸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합의 정신이에요. 우리 강동구와 국토해양부, 또 강동구 주민과 국토해양부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울시에 미루고 있는 것은 전 이게
이 말하자면 책임 회피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9월에 우리가 수정 제안을 했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그 타협을 하고 받아들였을 그때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걸 반드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원래 이제 교육 지원은 대부분 이제 학교에 대한 시설 지원 위주였는데 이런 어떤 방식을 완전히 저는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 좀 접근한 정책들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 그리고 좋은 중학교 만들기,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부모와 함께 아이들의 어떤 학습 코칭 이제 이런 걸 하고, 특히 이제 좋은 중학교 만들기는 이제 2010년도 선거 공약으로 제가 이제 제기를 해서 한 건데, 뭐 공교롭게도 우리가 1차년도 사업을 끝낼 시점에 대구하고 광주에서 이제 그런 중학생 자살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면서 아이들의 그 폭력, 그 학교 폭력, 뭐 자살 이런 게 뭐 사회적인 화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의 사례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게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상당히 그 우리가 방향을 그래도 상당히 옳게 잡았다, 이제 이걸 어느 정도는 좀 느끼게 됐고, 학교 밖 아이들이 매년 뭐 한 6만 명 이상 생긴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구도 보니까 2011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약 한 754명이 생겼더라고요. 제일 좀 심각한 아이들은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이제 있는 거죠. 부적응하고 또 이제 가정도 이렇게 뭐 깨졌다든지, 그러면서 뭐 장기간 바깥에서 떠돌아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또 상당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지원들을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학교 복귀 또는 혹은 뭐 대안학교 또 혹은 뭐 다른 어떤 직업에 대한 그 직업 교육 뭐 이런 것으로 좀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이런 학교 밖 아이들 지원 센터를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된다. 사회적 기업, 그리고 연말에 발효하는 협동조합법에 의거한 협동조합 방식, 또 마을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제 이런 사업들을 우리 강동구에서 차분히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거든요. 90세 된 분들 또 뭐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준다든지, 이제 그런 사업 기획은 우리가 하고, 참여는 그 말하자면 기부를 하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민과 관이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거. 크고 작은 기업들은 각자의 일들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착한 일을 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특색을 활용해 설립한 마을 기업과 취약계층들에게 보람있는 일자리를 주고 있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강북구에 위치한 마을기업 함께 웃는 가게.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한 이곳은 발달장애인들이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재활용 가게입니다. 가게 안은 다양한 판매 물품들로 가득한데요. 이곳에 진열된 물건들은 모두 이웃들에게 기증받은 물건들. 깔끔하게 정돈되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먼지도 닦고 가게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들은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월급도 받는 어엿한 직원입니다. 기분이 좋고요. 일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네, 저도 여기 일할 때가 가장 좋고 보람을 느껴요. 발달장애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도 마땅히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재활용품들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고스란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소통이 어렵잖아요. 여기는 그런 소통이 가능한 곳이에요. 손님들도 직접 보고 인사도 나누고 그럼 조그만한 그런 계기로 인해서 학생들이 밝아지기도 하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저도 이런 가게가 많다면 학생들이 이제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와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좋겠죠. 아름다운 국수 가게는 맛있는 국수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교대로 가게에서 일하는 손맛 좋은 주부 자원봉사자들의 맛깔스러운 국수는 늘 지역의 소외계층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인정만큼이나 그 맛도 일품입니다. 이렇게 나눔이 되는 게 진짜 그 사람이 나누는 게 마음속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이웃을 봉사하는 데 너무 값어치가 있고요. 삶을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희망의 일자리를, 우리 사회에는 행복의 기운을 퍼뜨리는 서울의 착한 기업들. 앞으로도 좋은 일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 보입니다. 드맑다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아주 맑은 것을 일컫는데요. 요즘 가을 하늘 정말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쾌청하죠. 가을 하늘을 멋지게 즐기는 여유 있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TV 속 서울신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